방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틀째입니다. 뒤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와우! 야, 이거는 60번 문제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얘는 있는 그대로 출제가 된다. 뭐랄까, 이 문제는 꾸역꾸역 풀면 어떻게 풀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풀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갈 거야. 그 과정을 이해하고 노트 정리를 한다면 그 과정을 내가 말로 풀어 쓰는 과정들을 노트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 어려운 문제라고 했어요, 분명히. 다음에 다시 풀 때도 다시 풀리지 않아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을 본다라면은 집어넣을 가능성이 꽤나 높은 문제야. 특히 2번 문제가. 자, 한번 해볼게. 자, 이거는 뭐냐면 조각이야, 조각. 하나, 두 개는 밑이 60으로 주어져 있는데 쟤는 밑이 12지.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 1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뭐 연계를 시키자면 60 나누기 5 정도가 12가 되긴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 다시 한 번 말할게. 얘는 조각하는 거예요. 뭘 조각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지수를 만들어야 돼요. 이 모양을. 근데 한 번에 만들기 너무 힘들잖아요. 두 개를 만들어서 합친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뭘 만들어야 되냐? 1-a분의 1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를 만들어서 합치는 거예요. 자, 이게 목적이야. 이 모양을 내가 만들 거야. 됐지? 1-a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여기 있잖아, 지금. 시작한다. Let's go. 자, 마이너스 a 만들어야 되지. 네. 마이너스 a, 60의 마이너스 a 제곱. 그쪽 우변이 뭐가 돼? 5분의 1, 역수니까. 그 다음에 1이 붙어야 되지. 1이 붙으려면 양변에 뭘 곱해야 되겠니? 양변에 60을 곱해. 이게 지금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좌변은 60에 1-a가 되고 우변은 얼마가 돼? 우투도 영투도 우가 되겠지. 맞니? 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뭐가 돼 있니? 역수가 돼 있지. 1-a분의 1. 지수를 역수로 보내려면 저기 1-a를 저쪽으로 보내야 되지. 예. 이렇게 해서 1-a분의 1. 야, 밑이 뭐가 됐어 지금? 12가 됐어. 뭔가 조각이 되고 있어. 그 다음에 뭘 만들기로 했지 우리가? 2a 플러스 b 만들기로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이 다시 풀 때 이해하셔서 풀려면은 수업 시간에는 풀리는데 이상하게 혼자 풀리면 잘 안 풀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나는 선생님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길을 여러 가지로 헤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간 게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가는 거잖아요. 가다 보면 길을 잃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적어 놓는 게 중요해. 잘 봐. 이 한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야. 수업 시간에는 잘 되는데 자기 혼자 할 때는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는 왜 그런지 내가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고 너희들이 노트 정리를 할 때 어떤 중심으로 노트 정리해야 되는지를 체크해야 돼. 잘 봐. 노트 정리는 창작의 과정이야. 카피의 과정이 노트 정리가 아니야. 카피로 하는 노트 정리는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거의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내가 그걸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해했다면 내가 그걸 왜 이해했는지, 만약에 내 농담 때문에 이해했다면 그 농담을 쓰셔야 되고요. 그 분위기 때문에 이해했다면 분위기를 쓰셔야 돼요. 오케이? 내가 쓰는 거 그대로 카피하는 게 아니야. 잘 봐봐. 수업 시간에는 잘 풀리는데 이상하게 혼자 풀 때에는 잘 안 풀리는 이유, 바로 아빠와 함께 등산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뭔 소리야? 자, 이런 거지. 아빠가 오랜만에 야, 우리 딸, 우리 아들, 야, 날씨도 좋고 한데
우리 같이 등산이나 갔다 올까? 싫어요. 아니야. 너 이럴 때일수록 등산이라는 거 가야 돼. 이거 아빠 따라와. 엄마도. 야 아빠 따라와. 그래 내가 편하지. 자 그래서 일로 보냅니다. 보내요. 딸 어때? 풍경 좋지? 하면서 따라가요. 따라갔는데 중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와. 딸아 이쪽 길에는 사자가 살고 있으니 가지 말거라. 오른쪽으로 사자가 산에 살고 있어? 여기는 좀 특이한 나라야. 자 어쨌든 쭉 올라갑니다. 이쪽에는 가지 말라고 해요. 저기 봐봐 되게 어두워 보여가 사자가 좀 잘 살게 생겼지? 내가 알고 있는 사자가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아빠가 그렇다니까 이리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딸아 이 갈림길이 나왔네. 저쪽으로 가면은 약수터가 나온단다. 우리는 근데 물을 챙겨왔으니까 그렇지 기획을 하자꾸나. 앞으로 올라가요. 아빠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어디로 가야 돼? 이쪽 길로 가도 되고 이쪽 길로 가도 되긴 하는데 이쪽 길이 좀 더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좀 직진으로 올라갈까? 네 아빠. 와 정상에 도착했어. 신나지? 네. 한번 외쳐볼까 우리? 야호 야호 하면서 이제 정상에 올라갑니다. 등산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쵸? 예. 자 여기서 아빠가 사자가 나온다는 말 이 친구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했을 거예요. 분위기가 또 그렇게 느껴졌을 거고 약수터도 어떤 아저씨가 약수터에서 약수물을 떠오는 광경을 보면서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라고. 근데 여기서 이쪽 길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갑자기 친구가 말입니다. 혼자서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져가지고 남자친구가 뛰어졌어요. 그래서 아빠랑 등산했을 때 약간의 희열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다시 새 출발하려고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어요. 분명히 뭐라고 했거든요. 아빠가 분명히 뭐 사자 뭐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어느 쪽이 사자인지 기억이 안 나. 이게 우리가 혼자 풀 때 상황이야. 공감하지 않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이 안 나요. 너희들 어떻게 할까?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 아니 그냥 실제로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이게 여러분 각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야. 어떻게 할래요? 일단 가본다 어디든지. 안 가봐? 돌아간다. 없어요? 운다. 지나간 아저씨에게 물어본다. 네. 좋아요. 잘 봐요. 뭐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물어보는 것은 해설지를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근처에 있다는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거나 하는 행동들이 될 것이고 여기저기 가본다는 실제로 직접 본인이 한번 느껴보겠다는 거겠죠. 잘못된 풀이도 해볼 것이고 잘된 풀이도 해볼 것이고 왔다 갔다. 둘 다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시즌 초반이라면 나는 직접 가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즉 가서 호를 사자도 만나보고 실제 죽지는 않으니까 살짝 아플 뿐이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근데 여기 사자가 나오는구나. 그러다 보면 사자가 나오는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잘못된 풀이의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약수터가 있는 거 없는 것도 직접 가볼 수도 있고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방학 기간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는 학기 중보다 분명히 여유가 있단 말이죠. 난 직접 가보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해설지를 보는 것보다는 직접 가보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해설지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겠죠. 처음부터 해설지를 보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 의지했을 때에는 성장 속도가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약간 암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해되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가는 것은 내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은 결국에 내가 없이 여러분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완등을 해 보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되게 중요한 자세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한 번에 아빠가 말해준 길을 기억하고 올라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과정들을 다 써가지고 외워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특유의 분위기를 아빠한테 다시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이것들을 이해를 할 때 내가 뭐를 하고 있다고? 조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그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고.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한 문제를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자, 2a 플러스 b를 만들어 볼까요? 네.
EA를 먼저 만들어야 돼. EA 스포츠 요거 EA니까 저거 뭐 하면 돼? 아 여기 있다. 밑에 있어. EA니까 60의 A의 제곱을 2A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여러분? 양변을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60의 2A의 제곱은 25. 60의 B제곱 이 얼마니까? 6이니까 이 둘을 뭐 해야 돼 서로? 곱해야 하겠죠. 둘을 곱하니까 6에 2A 플러스 6이 뭐야? 60이죠. 2A 플러스 B제곱이 만들어지네요. 이게 얼마예요? 150 되니? 그래서 2A 플러스 B도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만든 거 갖고 와봐. 여기 만들었어요. 이 둘을 이제 붙여야 되거든요. 둘을 붙여야 돼. 눈사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눈사람 몸통 먼저 만들어서 굴려서 만들고 머리 굴려서 만든 다음에 머리를 들어가지고 조심조심 머리 몸통에서 얹어야겠죠. 여기서 머리가 누구가 되냐면 잘 봐봐. 얘 둘을 합쳐야 되는데 합치는 방법이 이거야. 6에 60이지 않습니까? 이 60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이게 60이니까 60을 집어넣어. 그러면 12에 62 여기 60이야 여기 60 60이 12의 1-a분의 1이야 62 이것의 몇 제곱? 네 2a 플러스 b제곱이 바로 150인 것이고 12의 1-a분의 2a 플러스 b제곱이 15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알겠어요? 네. 자, 이거는 이 문제는 숫자를 바꾸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나오게 되면 거의 그대로 나오거나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지수를 정리해서 풀어내는 문제 중에 가장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복하시면 이 문제 유형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도 다 틀리지 않았을까요? 다 못 풀지 않았을까요? 푸신 분? 대단하신 겁니다. 한 번에 푸셨다면. 다행스럽게도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자, 보죠. 자, 아래에 있는 경우도 가보자. A, B, C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A하고 81을 연결하면 A는 81에 X분의 1제곱, B도 81에 Y분의 1제곱, C는 81에 Z분의 1제곱 이렇게 다 만들어서 지수끼리 다 더하라고 했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 숫자들 다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좌변을 다 곱하면 A, B, C, 우변을 다 곱하면 81의 X분의 1제곱, 81의 Y분의 1제곱, 81의 Z분의 1제곱이 되고요. 81의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A, B, C가 되네요. 근데 A, B, C가 여기 앞에서 9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2분의 1이 되어야 되네요. 81에. 되었습니까? 앞으로 넘어가. 네, 필요한 부분들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앞으로 가서 네, 여기 한번 보도록 하지요.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3의 x분의 1제곱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4의 x의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자, 식 정리하고 시작해야 돼. 여기를 4로 옮겨야 되겠다. 16의 x의 제곱이 3. 16은 4의 몇 x제곱? 2x의 제곱. 여기는 어떻게 푸는 게 정형화 되어 있어요? 4의 x의 제곱을 곱해서 지수를 다 짝수로 만드는 풀이가 정형화 되어 있다. 그래서 4의 2x의 제곱이 3이니까 4x의 제곱은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3분의 1이 될 것이고 해서 얘를 계산해주면 되더라. 이 정도만 볼게요. 커피 사야 되는데.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23번 문제는 1번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1번의 형태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24번도 2번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군요. 24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에 1번과 2번이 다 같은 문제예요. 24번에 1번과 2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1번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지수가 불편하죠. 치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너를 A라고 하고 너를 A분의 1 또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불편한 아이를 치환해 줘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래요? 좀 더 편안하거든요.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에다가 4를 빼고 X를 더하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친구는 자, 전개해 볼래요? 전개하면 A의 제곱에 둘이 곱해서 2배 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 또한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런 비슷한 형태를 보긴 했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이에요. 되었습니까? 얘는 조심해야 되는데 절대값입니다. 감기구나. 걸릴만도 하지. 자, 이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한 수하고 그 수의 역수거든요. 자, 4에서 그것의 역수를 빼면 양수야 음수야? 3에서 역수 빼면은요 2 빼기 역수는 여소와요? 1 빼기 1은 0. 2분의 1 빼기 2는요 음수. 3분의 1 빼기 3은 음수.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려면 앞에 있는 숫자가 1보다 작으면 음수야. 1보다 작은 수의 역수는 1보다 커요. 1보다 큰 수의 역수는 1보다 작아. 내 말 이해되니?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수는 역수가 1보다 작아져. 생각해봐. 당연한 거거든. 어떤 숫자가 1보다 커. 1보다 크다는 말은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는 뜻이지. 1보다 커. 아니? 이거 역수 취해봐. 분모가 커지잖아. 1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1보다 역수를 취하면 1을 기준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1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해야 된다고. 4의 제곱은 2는 1보다 커요. 4번 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4번 곱해서 2가 됩니다. 선생님 좀 감당이 안 되는데 숫자가. 어쨌든 뭔가를 4번 곱했는데 2가 되려면 이 숫자가 1보다 작으면 곱할수록 더 작아지니까 이해돼요? 1보다 큰 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예요. a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양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a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뒤에 이 친구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정리하니까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남아있는 것은 얼마가 되고 2a가 되고 a가 뭐였냐면은 2의 4분의 1제곱이에요. 저 앞에 있는 숫자는 2배이긴 했는데 지수 법칙으로 다시 보니까 2의 1제곱이 되어서 2의 4분의 5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네, 매우 쉽거나 뭐 깔끔한 문제는 아니에요.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어저께 수업하니? 두번 타봐야겠네. 시간이 벌써 30분이야? 안 돼!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21번 볼게요. 자, 이거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이거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을 풀어서 3의 x의 제곱을 구하라는 조금 지금까지 문제하고는 결이 약간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런데 거시기 하군요. 네. 자,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네요. 잘 보시면 3의 x의 제곱을 구해볼까? 3의 x의 제곱을 구해볼까?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러면은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이고 근해 모양이 아주 내 거울 보는 듯이 못생긴 근이 나올 것이고 이걸 대입하자니 역시 답이 안 나오네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냐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얼마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여기서 취했던 방법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양변을 그렇지 그거야. 이 문제도 같은 거야. x로 나누면 너하고 너가 여기 그러니까 1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걸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문제예요. 뾰로롱 뾰로롱.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이거 진짜 감추려고 플러스 1까지 우변을 넘겨가지고 마이너스로 만들어 놨다고. 움직여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양변을 뭘로 나눠서 3의 x의 제곱으로 나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빼기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요. 3의 x의 제곱분의 1이긴 한데 3의 x의 제곱이 1이긴 한데 이 표현에 익숙해지려면 자꾸 보는 게 중요하니까 쓸게요. 됐나 이게? 그렇다면은 우리는 알았어. 3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얼마다? 3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제곱한 거에 3의 2x 3의 마이너스 2x 각각의 제곱은 이거 이해 안 되면 말씀하세요. 3의 x의 제곱에 3의 마이너스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했는데 이거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이해되니? 아 된다고? 돼? 안 된다고? 나왔어야지. 아요. 아시겠어요 이거? 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의 합이 여기 있고요. 한 번 더 하면 4제곱의 합이 나오게 되니까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처음 도입부 부분을 생각하는 게 어려워서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만 옮겨 적으세요. 노트 정리는 카피가 아니라 창작의 과정입니다. 노트 정리를 정말 잘 하시면 내가 살 수도 있죠. 진짜 나 깜짝 놀라요. 옛날에 어떤 한 친구 노트 정리한 거 보고 아니 너무 아니에요. 정리 정말 잘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내가 놀랐어. 됐니? 위에 있는 문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노트 필기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노트 정리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다시 보기 위해서요. 다시 보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자기 성격상 다시 자기는 노트 정리하는 걸 볼 것 같지 않다. 그럼 수업 시간에 그냥 열심히 듣는 게 제일 나아. 그리고 영상을 다시 돌려서 보던가. 알겠니? 그건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세요. 나는 잘 안 적거든. 나는 어디 가서 모임 가서 같이 공부하고 할 때에도 굉장히 멋진 내용이 나와도 난 그걸 적질 않아. 나는 그냥 그 이미지하고 그런 느낌만 머릿속으로 가져가. 나중에 다시 그냥 내가 해보고. 나는 그래서요. 네, 거기서도 열심히 해보시면 되십니다. 오! 이번에 18번 해볼까요? 17번 같은 경우는 두 개씩 인수 두 개씩 통분을 해 나가시면은 합차꼴이 만들어지거든요. 두 개씩 통분을 하시면 되는 문제고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 이거 둘 다 그래요. 하나씩 해볼게요. 이거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차수가 지금 2배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통분해봐. 통분. 이거 통분하려면은 그냥 네 둘이 곱하면 되지 않을까? 자 저거 통분하고 있다. 1-a의 4분의 1제곱 1 플러스 a의 4분의 1제곱 통분했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1 플러스 a의 4분의 1제곱 여기에는 1 마이너스 a의 4분의 1제곱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 하니 분모는 1 마이너스 a의 얼마? 2분의 1제곱 되는 거 오케이? 분자는 얼마? 2가 되죠. 내 말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 번 하라는 거야. 이거 너하고 누구하고 너하고 또 해. 합작꼴을 통분을 또 해. 그러면 또 누구랑 같게 나와? 얘랑 또 통분하게끔 나와.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넘어가는 거야. 뭐 보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죠. 얘는 1 플러스 결과는 1 플러스 a의 제곱분의 얼마? 8이 되겠죠. 이 다음 순서가 그거니까. 아 마이너스인가? 아 마이너스가 있고. 여튼 저건 저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해결해 보셔야 되고요. 안에 있는 문제는 이야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일일이 전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크게 식을 보라는 거야. 크게 봐.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얘는 커다란 합차꼴 문제야. 그래서 두 식을 더하고 빼면 돼. 두 개를 더하면 뒤에 있는 게 사라지네. 2배의 2의 x 플러스 y만 남게 될 것이고 두 식을 뭐 하면 이제 빼면 너가 사라지게 되고 2배의 2의 x 빼기 y 제곱이 되네요. 여기 2배라고 하는 것에도 전부 다 지수가 일식이 있을 테니까 이걸 다 뭐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
1 더하기 1은 요 둘이 더하니까 얼마? 2x. 그래서 2 더하기 2x가 되겠네요. 더하기 2x 나오는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오, 아주 분명하게 질문해 주시네요. 2 더하기 2x는요. 이거 어차피 지수끼리 다 밑이 2거든요, 지금. 지수끼리 다 더해야 되잖아요. 1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y를 해야 돼요. 그래서 2하고 2x만 남게 돼요. 돼요? 이해됐어요? 안돼! 40분이야! 그 다음 그냥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바로 그냥 할까? 연산 문제. 하고 싶긴 한데 선생님 부르기는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너희들이 방황했죠.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하루만 할까? 하루만? 일단 수목 다 할까요 우리는? 수목 다 할까요? 자 3번을 해볼까요? 아니요 2번을 해봅시다. 평가원 기회 그래도 좀 더 나을 테니까 평가원 문제를 오 마이 갓 해볼게요. 자, 요 숫자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지수로 바꿔 써볼게요. n의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m제곱. 자, n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얘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다 할게요. 뭐 8개밖에 안 되잖아요. 8개는 그냥 다 한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n이 1이면은 1의 3분의 m제곱이니까 m이 될 수 있는 거 뭐 있니? 다 가능하겠네. 맞지? m은 1, 2, 3 중에 여기 있어. m은 지금 1, 2, 3 중에 나와야 돼. 뭐 해도 상관없겠지. 1이니까 2면 2의 3분의 m제곱이면 m이 뭐만 가능하겠니? 3의 배수만 가능할까? 3이어도 마찬가지겠네요. 4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5여도 마찬가지인데요. 6이어도 마찬가지인데요. 7이어도 마찬가지인데요. 8이면 안 마찬가지인데요. 8이면은 8이 이미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2의 m제곱이 되고 그 다음 m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세 개.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해서 총 다 1부터 8까지 8개. 8개인데 2개가 많으니까 8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어서 12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앞으로 갈까요? 이 문제는 뭐 크게 뭐가 없어 보이는데요. 써볼게요. 2b A 그 지수 법칙으로 생각할까요? 2에다가 곱하니까 더하기 2 지수 하나고 2 지수 더해 2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2 더하고 이건 빼야 되지. 빼야 돼. 2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빼야 돼. 그래서 계산하니까 2 루트 1은 사라지고 5제곱만 남게 되겠네요.
지수 법칙으로 해. 이해가 되었나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는 수로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해결을 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어서 지수 법칙의 실생활의 활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여기 있는 용어들 국어 능력하고 아무 관계없다. 독해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글을 알면 돼요. 국어 말고요. 한글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 돼. N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Q가 뭐인지, H가 뭐인지만 구별할 수 있고 대입할 수만 있다라면 괜찮아요. 이 문제를 풀려면 식이 두 개가 숫자를 적당히 대입해서 식 두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식 두 개를 적당히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문제가 원하는 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잘 봐. 뭐 엄청 많지. 양수기는 또 뭐야? 펌프는 뭐야? 회전수는 뭐야? 양수량은 뭐야? 양수할 높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양수가 뭔 뜻인지도 몰라 지금. 그냥 용어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개념을 알겠다. 이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쓰세요. 자, N은 회전수니까 쓸게요. 회. Q는 양수량. H는 양수할 높이. S는 비교 회전도. 그리고 나서 대입만 하는 거야. 대입만. 첫 번째 여기 있어. 대입만 해. 1분당 회전수가 일정해. N이 결정이 돼 있어. 지금 글자 보이니? 1분당 회전수가 N이니까 이게 뭔가 일정해. N을 써 일단. 양수량이 24. Q가 24야. 24에 2분의 1제곱. 양수할 높이가 5야. H가 5야. 5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대입하는 거야. 이때의 비교 회전도를 S1. 이게 S1이래. 두 번째. 양수량이 12. 양수량이 뭐였어? Q였어. 12에 2분의 1제곱. 양수할 높이가 10이야. 10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똑같다고 했고 이게 S2야. 됐니? S1분의 S2를 구하래요. S2분의 S1을 구하래요. 그냥 나누라는 뜻이네. 나누면 N 사라지고 나누어서 이 식을 정리하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어떻게 정리할까? 24는 12하고 2로 조갤 수 있니? 24는 12하고 2로 조갤 수 있어? 예. 분모에 있는 10은 2하고 5로 조갤 수 있니? 예. 조개지 마. 예. 오케이. 나는 쪼개지 마라는 소리를 그 단어의 뜻을 나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 맞나? 그랬어. 나보고 쪼개지 마래. 무슨 소리지 이거는? 나 그 단어의 뜻을 몰랐어. 그 광주에서는 그런 말 안 썼거든요. 쪼개지 마라 쓰는. 쪼개지 마라. 네? 잘못 들었습니다. 쪼개지 말라고. 뭔 말인지 알아야지 외국어도 아니고. 자, 그 군대 가면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사상이 틀려서 말이 안 통한 게 아니라 대화
쓰는 단어가 달라서 말이 안 통해요. 특히 경상도 마산은 도저히 얘는 정말 열심히 대답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마산 사투리 그 엄청 심어요. 아, 혹시 주변에 지인분이 마산 사시는 분? 마산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좀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단어가 달라 단어가. 진짜 이 정도면은 나중에 통일되어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말이 안 통해서. 근데 사상까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겠지.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진짜로 내가 봤을 때 적응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한국 사회. 특히나 서울이면 더. 자, 됐니 이거? 예. 네, 좋아요. 밑에 있는 문제 다 같은 문제입니다. 대입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식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 이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전에 선생님은 그냥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 뭐 잘난 척한다고 야 이거 내가 설명해 줄게 뭔 소리냐면 하면서 막 했는데 아무 시잘데기 없어. 수학에서는 그냥 대입해서 풀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룩 네, 여기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이 다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어디를 해야 되냐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수 거듭 제곱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넘어갈 거고요. 드디어 1단원 처음 배웁니다.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 자,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자연수일 때. 선생님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수를 배우는 이유. 사회가 복잡해지고 첨단 과학 기술이 대중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데이터 표시 단위 바이트와 SI 적두어, 이진 적두어로 자료량을 표현한다. SI 적두어는 뭐죠? 천단위? 아, 킬로바이트 이게 SI 적두어야? 그렇구나. 이진 적도는 킵이라고 쓰고 용어가 다르구나. 오, 처음 알았다. 용어가 다르냐 얘?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대요. 네. 오케이.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시험에서 너희들에게 물어보는 게 늘 정해져 있습니다. 내신부터 수능까지 딱 하나의 개념만 질문하니까요. 그것만 온전하게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래요. 지금 쉬었다 합시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상 좀 잠깐만 꺼주실래요?